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숨은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장인데요. 자, 오늘은 가장 큰 이벤트 22 정례 회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금리 동결로 이어갔었고, 이어서 계속되는 양적 완화와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어떻게 또 발언을 했는지 잠시 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해외 선물 전략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또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하고 편리하게 또 의견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이소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22 통화일치 회의가 있는데 이미 금리는 뭐 동결을 했네요. 네,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뜯어보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2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22 정례회의 통화정책 회의가 마쳤는데 일단 뭐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 그 안에 좀 분석적인 부분 시장에 어떻게 좀 적용이 되는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박나경 캐스터. 네, 박나경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 지금 드라기 총재의 그 연설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유로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도 하루 앞두고 있죠. 오늘도 2시간 동안 실시간 외신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많은 활약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남북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에 또 채권금리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 많은 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오늘은 또 유럽 쪽입니다. 22 통화정책회의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마수님이 참 중요할 텐데요. 자, 오늘 함께할 마수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신세계 목요일 저녁에 주로 찾아주시는 마스터님이십니다. 박누르 마스터님 오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때가 왔습니다. 뭐 사실상 2월 달에 한번 국채금리 쇼크 한번 받았었고 또 이번에 한번 받았었고. 자, 일단 기술적으로도 이제 패턴이 쌍바닥을 찍은 거거든요. 자, 그 장기적 시점에서 쌍바닥을 밟고서 지금 반등을 또 주고 있는데 여기서 쌍바닥 뒤집기가 이제 기술적 패턴으로 나오면 그때는 큰 하락 장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국채금리가 3%대 지금 안착을 했는데 이제 이슈를 한번 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슈가 이제 지나갔으니까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물가지수가 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뭐 올해 예견된 금리 인상 뭐 일단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단 이제는 그 안전자산 쪽에서 이제 투자 매력도가 나오면서 일단 지수도 꺾이는 뭐 이런 상황으로 좀 장기적으로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 벌써 방송 전에 좋은 시점이 나와서
일단 그 유튜브에 의견을 바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랬죠. 방송 전에 일단 방송은 그때 항상 시작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시작은 못하지만 유튜브에 저는 앉아 있으니까 그 전에 오셔가지고 빨리 착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로 실시간 소통해 주시고 있는 마스터님이신데요. 일단 시간에도 관계없이 또 유튜브에 그 시점에 또 방향성과 가격대 나오면 바로바로 또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유튜브 활용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신세계 2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근 시장 10시 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마스터님이 말씀을 해주신 상황이죠. 자, 먼저 S&P 500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54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터치하고 있죠. 어제장의 일봉상으로는 아래 꼬리를 달고 지지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0.28%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S&P 500과 동일한 상황이죠. 오늘도 0.65% 강보합권으로 6,615.7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는 어제장에 꽤 많이 밀렸습니다. 어제 종가 1.22060달러로 간신히 또 1.22달러는 지지가 됐습니다. 자, 오늘장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좀 반등하면서 0.27% 상승세고요. 1.22390달러인 초반대까지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가격도 여전히 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종목들별로 같은 흐름이 좀 유사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다시 한번 좀 밀렸고 오늘장 소폭 반등하면서 1,425달러 돌파합니다. 0.08%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1,325.5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이 참 중요하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근 다시 68달러를 회복을 하면서 68.4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장의 종가가 68달러에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장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0.66% 상승세인 68.45달러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실까요? 어제장의 달러 인덱스가 정말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0.54% 상승세로 91선을 드디어 돌파하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요.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91선을 지키지 못하고 깨진 채 90.850선인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어제장에 결국에 달러 인덱스가 91선을 돌파하면서 장중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유로 FX는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고 골드도 역시나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재 구간에서는 모두 가격대가 소폭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22 통화정책회의가 좀 마무리가 됐는데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먼저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오프닝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의 시장의 예상대로 모든 정책 금리를 동결을 하는 등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발표를 했죠. 네,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존 금리인 레피 금리를 제로로 그리고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하루 동안 돈을 맡길 때 적용되는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 0.40%로 동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ECB가 현재 환율 변동에서 유가 상승 그리고 무역 전쟁까지 위험 변수를 측정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동결했다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ECB의 300억 유로 그 9월 말까지 유지한다는 필요시 연장이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상당 기간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현재 9월 말을 종료 시점으로 하는 한 달 300억 유로 규모로 시행하는 자산 매입을 필요하면 연장할 수도 있다는 문구도 유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여러분들 많이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이 시작된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기자회견 중에 소폭 반등했다는 소식까지 유로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 금리가 3%대에 안착한 가운데서도 보합권에서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보잉 주가가 실적 개선 및 전망치 상향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오른 점이 주요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네, CNBC 보도입니다. 네, 투자자들이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기업 실적에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네,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 75%의 기업이 월가 전망을 상회하는 성적표를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은 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식을 내던지고 있다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주가가 개장 직후 급등하지만 온종일 강한 매도세에 휩싸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주가가 실적에 반응하는 것만 보면 실적이 탄탄하다는 말은 나쁜 주식이다라는 말로 대체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투자은행 파이퍼 제프리가 미국 증시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연말까지 랠리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CNBC 보도인데요. S&P가 현재보다 20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올해를 마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 내내 올랐다 떨어지기를 반복할 것이라면서 조정 국면은 좀 더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면서 애플 주가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나 CNBC의 보도인데요. 네, 스마트폰 판매에 대한 더 많은 경고음이 나오면서 애플 투자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애플 주가는 나흘간 8.4% 하락했고 이 기간 시가총액 756억 달러가 증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2 금리 동결되면서 기존 정책은 좀 유지가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소식과 함께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300억 유로의 양적 완화를 9월 말까지 유지하고 필요시에는 연장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단 자산 매입 종료 이후에도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함께 좀 추가적으로 코멘트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지금 현재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그 안에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박나은 캐스터 통해서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미국 금리, 국채금리 3%에 대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이어가고 지수 상황까지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부근의 외신의 뉴스 먼저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속에서 실적 호조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지수에 대한 상황입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는요, 계속적으로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 현재 부근 반등하면서 2651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앞서서 22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결정 사항도 알려드렸고요. 22 금리 동결 발표 이후에 큰 변동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 꾸준하게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0.20% 상승하고 있는 1.2231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요, 크루드오일입니다. 일단 재고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68달러를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3% 상승세인 68.44달러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란의 핵 협정 파기 우려 속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보고에서 가격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일단 달러 강세와 국채금리 상승에 이어서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골드의 모습인데요. 자, 현재 부근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이 된 가운데 132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종목별로 많은 이슈들이 맞물려 있어서 가격대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시황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전략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요.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1분기 실적 시즌, 우리 시장 내에선 실적으로 인해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지만요. 미국 시장 내에선 좀 제한적이어 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제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들 뉴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S&P 500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외신 쪽과 그리고 마스터님의 관망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저와 해설위원님은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또 마스터님이 골드 못지않게 지수도 정말 잘 짚어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시점 최근에 좀 관망을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장도 역시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들어볼까요, 먼저?
일단은 뭐 네. 관망이 그냥 관망을 해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양방을 좀 봐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로 일단은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 국채금리 이제 3% 안착을 했는데 맨 처음에 3% 좀 넘어갔을 때는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또 지수 하방 압력이 가해지면서 좀 크게 떨어졌다 지금 반등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일단 머니무브가 되고 있다. 뭐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얘기들 들으셨을 겁니다. 셀코리아가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개발도상국들 지금 달러 강세 일단은 보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안전자산, 그러니까 리스크자산이죠. 리스크자산 쪽에 이제 투자 매력도, 증시 쪽에 이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국채금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그 투자 매력도 때문에, 사실상 또 이 자본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동안 경제가 계속 확장세였습니다. 계속 뭐 좋았고, 실적 좋게 나왔고, 경제가 계속 확장세다 보니까, 사실상 이 국채금리가 현재 이 국채금리가 사실상 그 합리적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올라간다고 지금 보고 있고 사실상 지금 올라가는 거는 반등이라고 봅니다. 예, 단기간의 반등.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의 선상에 놓여 있는 거고 이 반등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 올린 다음에 다시 꺾여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왜냐면 다시 꺾여서 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 지지선, 2월 달의 지지선과 이번에 지금 떨어졌던 그 지지선, 이 부근대를 다시 돌파를 하방으로 강하게 한다면 그때는 무너지는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금리 인상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금리 인상 이제 다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올해 3번 정도는 이제 할 거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가면서 또 부각이 되겠죠. 이제 국채금리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 또 남아 있고 그럼 달러 강세로 가면서 일단 머니무브도 가면서 개발도상국들이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모기지 금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시점은 이제 들어갈 시점이라기보다 이제 만약 하방을 본다면 이 반등을 좀 노려야 된다는 거. 중장기는. 예.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요. 지금 이게 2월 달이죠. 2월 달. 이게 지금 2월 달에 떨어졌어요. 2월 달에 떨어져서 대략적으로 지금 S&P 500 지수 선물인데 2,550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그 4월 2일이죠. 2일 날 또 한 번 떨어지고 나서 또 그저께 한번 또 이슈 받으면서 떨어졌는데 여기 이제 550선이죠. 2,550선이 이제 만약에 일봉의 종가로 돌파가 돼서 만약에 그날 반등을 꼬리로 못하고 그냥 그대로 돌파한다면 이게 이제 쌍바닥 뒤집기라면 그러니까 V자죠. 보세요.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지금 쌍바닥인데 여기서 돌려서 그대로 내려가면서 2,550선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게 쌍바닥 돌리기입니다. 되돌리기죠. 그러면 이때부터 기술적으로도 무너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크게 빠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반등상에 있는데 지금 이 반등이 대략적으로 올라갔다 다시 이제 꺾여서 지금 어저께죠. 어저께 2,611.25인데 2,610선을 종가로 돌파하게 되면 이제 이 2,550선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 부근대까지. 마지막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가 이제 돌파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반등이 더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이제 방송 시작 전까지 반등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하방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반등을 아직 지금 개장 시간 아직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장 시간, 하고 나서 이제 후에 한 번 정도는 상방을 좀 들어 올려줬다. 그게 꺾이면서 이제 하방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S&P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1차 목표는 2,660선 한번 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간다면, 2,665선 정도? 예, 그 정도까지 일단 한번 들어줬다가, 그리고 나서는 윗골이 말면서 꺾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평선이 맞물려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딱 이평선 부근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걸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나오면서 뚫고 올라간 뒤에 내려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평선이 그 저항이 지금 내려오는 선이 저항이 크게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 올린 다음에 그때는 이제 뭐 만약에 2665선까지 들어 올렸다. 그때부터는 다시 하방으로 전환해야죠. 수익 실현하고. 그렇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기 나스닥이죠. 나스닥 네. 같은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적으로 1차 목표가는 6,628선 정도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차는 6,640선 정도, 뭐 한 35선, 40선 그 사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사이 2차 목표가까지 많이 들어 올렸다. 그 뒤부터는 이제 수익 실현하고 하방 준비해야죠. 이제 좀 분봉으로 보면서 좀 꺾인다. 거기서 좀 이제 꺾이는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재빠르게 거기서 매도 진입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그때는 이제 또 하방을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단기적인 전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작 전부터 지수에 대해서는 상방 쪽으로 먼저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술적인 반등, 단기 반등으로 뷰를 계속적으로 내주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S&P와 나스닥 모두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좀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위를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의 상승세는 2660선, 그 이후로는 또 2665선까지를 목표가로 좀 보고 계시고요. 이 이후에는 좀 이탈될 시에도 2610선이 무너진다면 2550선까지도 이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요. 6608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지수인데 상승 시에는 6628선 그리고 이 상으로는 6640선까지 상승 이후에 다시 또 하방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지수에 대해서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뷰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관망에 대한 의견을 상승 이후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풀어드렸고요.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은 좀 다른 업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일단 뭐 얘기를 좀 잠시만 드릴게요. 네.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 제가 갑자기 한국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고 싶어서 좀 잠깐 빼드렸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은 2007년이죠. 2007년 지금 보이시죠? 이 보이시는 이 구간에서 우리는 금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금리가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예, 금리 올렸는데 지수가 오르고 있죠? 예. 원래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금리가 지수가 폭락을 했습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 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에서 계속 금리를 내렸어요. 심지어 어떤 식으로 내렸냐면, 통화정책회의 같은 게 딱 잡혀서 그 날짜에 금리를 내렸는데 지수가 더 폭락하니까 3일 뒤에 다시 통화정책회의 또 열어가지고 금리를 또 내렸어요. 그리고 50bp 추가로 내려버리고. 그렇게 정말 급박하게 금리를 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3%에 지금 왔다는 얘기는 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제가 지난주에 다운이라고 얘기 드렸고 이제 쭉 밀렸죠. 네. 쭉 밀렸고 지금 이제 제가 다시 반등을 살짝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상 흐름이에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인데 지수가 여기서 그럼 더 가냐? 저는 지수가 더 가기 위해서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좀 있기 때문에 정고점 뚫기는 쉽지 않다. 다만 박스권을 진행할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이것 때문에 우려해서 빠지는 것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월에 외신이나 뭐 기사들 좀 잘 보신 분들 잘 내용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월에 미 국채 발행 물량이 7천억 달러였어요. 원래 평균적으로. 근데 올해 지금 최근에 1억 달러씩 계속 지금 추가로 더 3천억 달러가 더 늘었어요. 1조 달러씩. 1조 달러씩 더 늘었다는 얘기는 뭐냐? 채권이 많아지죠? 시장에 발행된 채권 물량이 많아지면 그 가치는 떨어집니다. 가치가 떨어지면 금리는 오르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에 많은 그 재정 수요를 원하는 정책들을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채 전체적으로 국채가 많다. 그 부분이 좀 상승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두 번째,
그 미국 경제가 2.5% 지금 성장률을 달성하고 갔을 때 3%의 채권금리 3%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 2.5% 달성했어요. 달성했는데 나머지 조건들이 하나도 달성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2.5%에서 이제 채권금리가 3%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로 해석하시면 되냐면 올해 책 금리 인상이 4번 유력하다. 이렇게 점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화를 올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화를 올리고 있는데, 왜냐?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인다는 얘기고,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인다는 얘기는 달러가 시장에서 줄겠죠. 달러가 줄면 뭐든지 줄어들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오래 가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돈을 뿌려댈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다시 달러 가치가 밀릴 겁니다. 밀리려면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부분이 탄력이 좀 저하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의미적인 건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3%에 도착한 건 상당히 유의미한데 곧 유의미한 이쪽 이 3% 라인에 올라섰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지수는 크게 가기는 힘들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간에 지금 살짝의 그 상승세를 좀 다시 한번 지켜보고요. 근데 상승세를 좀 뚫으려면 S&P 500 같은 경우 2662를 넘어서야 됩니다. 일단 여기는 넘어서야 되는데 여기를 확실히 넘어서냐가 사실 중요한데 제 라인상으로는 여기로 이제 여기가 저항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만은 다음 주 정도 수순에는 이걸 돌파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은 사실상 어느 정도 좀 이슈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슈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해소가 많이 돼야 되고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 지금 나스닥을 지금 계속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아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주요 IT 기업들이 어떻게 실적이 나오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CF를 보면은 그 모 증권사에서 애플 주식을 사려면 해가지고 이렇게 CF 나온 게 있어요. 참 시기 적절하게 반대로 가고 있네요. 저는 그런 CF 만들 때 좀 생각 좀 하고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상방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뭐 요건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도와드렸고 다음 주에 대한 부분 2662선을 좀 돌파해야만 좀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도 역시나 좀 관망인데요. 들어볼까요? 네, 먼저 주요 기업들이 새로운 실적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요일장에서는 페이스북 6.6% 상승, 그리고 치폴레도 12.5% 상승치를 보이면서 기대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목요일 날 보면은 UPS,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리고 코노코필립스 등도 역시나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들이 국채 금리 상승으로 비롯된 우려들을 상쇄시킬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영향 때문에 남북회담을 앞두고 있죠. 네, 아시아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등이 약간 이제 반등세를 보이게끔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은 채권에 그대로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당연히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드라기 총재의 발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 ECB가 지금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또 유로, 무역, 통화정책, 채권 등등등 모든 것들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리 동결뿐만 아니라 이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비롯될 것인지를 시장은 역시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켓워치의 기사 또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주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곧 발표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 또 이베이, AT&T 등등이 있는데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시장 전반에 있지만 이제 실적 호조에 대한 또 기대로 상쇄되고 있고 또 다른 기대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무엇이 될까?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협상을 이제 제시를 하는 상황인데, 이제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이게 기존의 것보다는 아무래도, 주변국들의 권유나 회유를 통해서 새로운 제재가 나오지 않을까.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지금 여기서도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 투자자들은 이제 위험 자산으로 아직 완전히 돌아가기에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달러가 이 상승하는 것이 실제 경제에는 그닥 실체가 없는 immaterial이라는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동안에 있어왔던 틈새적인 걱정을 계속 깊어지게 하는데 특히 무역 분쟁이나 끝없이 증가해왔던 미국의 예산 적자 등을 이제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끝나고 나면 또 유럽뿐만 아니라 S&P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남북 회담 그리고 북미 회담 그리고 여전히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관망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신 쪽의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부근 지수 다시 한번 좀 상황을 보시자면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0.16% 상승세고요. 2650.50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도 추가적으로 좀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여전히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0.48% 상승세로 6604.50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박노준 마스터님은 나스닥과 S&P 모두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여전히 상승세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고 아직 하방 쪽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지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드렸는데요. 자, 지금 오늘 개장이 이제 10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업 실적 호조로 인해서 국채금리 우려가 좀 상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은 어제장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30분이 되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목요일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개장과 함께 시세 어떻게도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부근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모두 여전히 초반에 기록했던 상승세 여전히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죠. S&P 500부터 먼저 보시면은요, 0.15%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2650.50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여전히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초반에 상승폭을 좀 지지가 되면서 0.49% 상승세입니다. 6604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유로FX가 초반보다는 조금 더 세게 반등이 나오면서 0.34%까지 올라갑니다. 1.2248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하락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이후 1325.4달러 선으로 20달러 중반대까지 터치합니다. 1325.4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 살펴보셨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도 여전히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0.57%, 59%까지 상승하면서 68.41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어제장에 91선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현재 가격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90.79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요. 지수에 대해서 초반에 기록했었던 상승세는 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큰 폭으로 반등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 FX는 초반의 상승세보다는 초반의 상승폭보다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 상승세를 확인된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는 속보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수에 대해서는 단기 반등 이후에 하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상승 지지가 되고 있잖아요. 뭐 같은 뷰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번 장 시작한 다음에 잠깐 들었다가 다시 지금 그 6,600선 그다음에 그 S&P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600 한 48선 정도 일단은 밀려줬다가 지금 다시 들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들어올렸을 때 지금 금일의 고점이죠. 6,617.50선. 거기 만약에 돌파하면 슈팅이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20선 좀 넘어가면서 청산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30선, 6,630선 넘어가면서 또 청산 한번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좀 뭐 그 매수 타이밍을 요 지금 전에
지금 뭐 6,600선 지금 오셔가지고 잡은 분들은 지금 또 뭐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청산 주시면 될 거예요. 지금 그렇죠. 14선, 50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 지금 한번 무너지는 거 보고 그때 들어가신 분들 충분히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청산을 좀 하면서 가시면은 지금 무난하게 수익 실현하지 않을까. 지금 아직 고점 돌파는 못했어요. 지금 고점 돌파는 못했는데 곧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보면서 6,600선 나스닥 깨질 때 6,595선, 96선 요때 지금 매수 한번 들어갔거든요. 예, 분할로 한번 매수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6,600선 좀 다시 돌파하면서 또 6,600 한 4선 요 정도에 또 매수 한번 해주고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움직이네요. 그래서 말하는 동안에 14선 15선 갔으니까 청산도 하시고 잘 대응을 좀 잘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또 가격대 살펴주시면서 수익을 좀 얹어 가시자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앞서서 상승 쪽으로에 대한 지수 방향성 말씀해 주셨잖아요, 해설위원님. 네, 지금 개장인데요. 상승이 아주 세게 가지 못할 것 같고요. 네네, 맞습니다. 저항 라인이 이제 딱하니 버티고 있어서, 이 버티는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수 자체도 사실상 이제 가려면은, 근데 요즘 실적에 잘 반응을 안 해서, 지금 지수 자체가요. 지금 실적에 반응을 안 해서, 주로 지금 외부 이슈들에 너무 반응을 잘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내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잘 나오고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제 반등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한 저항라인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지켜보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르긴 하더라도 최고 고점이었죠. 2878.550을, 과연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여기서 지수가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지금 보니까 이제 오늘 외신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버블의 끝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베이를 했는데 99.8%가 지수가 오를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올해는 8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2008년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오른다 그랬는데 그때 대폭락을 했죠. 근데 올해는 80%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으면 아직 버블의 끝이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버블의 끝이 가려면 전체적으로 다 좀 무조건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외부 사람들이 지금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직 버블의 끝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좀 제일 궁금한 상황이고요. 왜냐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매우 중요한 자리에 와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수가 상승 방향을 좀 타려면은 뭔가 기업 실적에서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뭔가 몇 개가 좀 튀어나와줘야 좀 추가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상승은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 상승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재료는 일단 기업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와줘야만 이들 재료로 탄력을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포인트가 됐습니다. 내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이제 좀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우호적인 내용을 말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완전 핵 포기하겠다라는 선언 정도까지 해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럼 분위기 좀 좋아지실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남북 정상회담 아침에 있을 예정인데요. 내일장의 결과에 따라서 아침에 이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단 밤 쪽으로 가고 있는 뉴욕 증시 때도 어떠한 또 영향을 미칠지 함께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과 개장 이슈 저희가 좀 살펴드렸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22 통화정책회의 기자회견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2 정책회의는 금리 동결로 이어졌지만요. 그 안에 내용들을 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로 FX 같은 경우는 초반의 상승폭보다 조금 탄력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2430달러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 유로 FX입니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왔죠. 저는 업이고요. 마스터님이 다운을 들어주셨고, 지금 해설위원님과 지금 캐스터 쪽에서는, 외신 쪽에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부근에서 정말 혼조세죠. 이제 팻말만 봐도 혼조세인데. 자, 일단, 마스터님, 다운을 들어주셨습니다.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네. 다운을 든 이유는 저는 그러니까 달러 때문입니다. 달러 때문에 지금 네. 일단은 다운을 들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유로화 시세를 지금 일단은, 지금 이끌고 있는 건 달러가 아닐까. 지금 최근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아까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합니다. 달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주봉을 봤었을 때 돌파를 했어요. 이 이평선을 사실상 지금 달러 차트를 좀 키우면 네. 사실상 이 지금 90.3 정도가 되겠네요. 이 구간대를 사실상 넘어오지 않고 사실상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가 넘어오지 않고 여기서 꺾이고 내려갔으면 이건 추세가 그대로 하락 추세가 그대로 연장선상에 놓여 있고 현재는 아직도 반등 구간. 그러니까 2차 파동이죠. 1차 파동이 한번 떨어지고 나서 일단은 2차 파동, 그냥 반등 구간밖에 안 되는 박스권 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건 여기서 이제 꺾여서 이제 하락 지지대 88.5 정도를 돌파해서 나오면 다시 3차 파동이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를 벗어났어요. 지금 이번 주. 어차피 내일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꺾여서 90.3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여기를 박스권 상승 상방으로 일단 돌파하면서 이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은 근데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동을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절반 정도 여기 고점에서 봤었을 때는 3분의 1 지점까지밖에 아직 반등이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일단은 하락 추세를 약간 깨는 흐름, 하락 추세를 약간 깨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이 중요한 거는 이제 적당한 반등까지는 온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가서 만약에 이제 2달러까지, 달러인데 92까지 오게 된다면은 이제 상승, 하락이죠. 하락 흐름을, 거의 완전하게 깨버리는, 이제는, 상승판으로 돌려버리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2선까지 이제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기적이고, 일단 장기적인 파동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깼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로화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한 번 더 비집고 올라가서 달러 인덱스가 91.5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또 따라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엔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달러에 의해서 지금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 거라서 지금 오늘 흐름도 그래요. 오늘 흐름도 보면은 지금 단기적인 하락세입니다. 지금 오늘 들어 올리긴 했는데 사실상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올라오더라도 1.22420 부분 위로 약간 돌파하더라도 그 위를 못 벗어난다고 봅니다. 오늘 고점은 줬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고점이 지금 보면 1.2550이거든요. 이 1.250을 저는 돌파를 오늘 할 수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달러가 지금 눌리긴 했지만 여전히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 상승세 그려준다면 지금 조정이거든요. 조정 구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가면 유로화 같은 경우도 더 빠질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유로화는 반대로 지금 하락 추세 준 다음에 지금 반등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인 전략을 노리자면 좀 기다렸다가 좀 올라왔었을 때 1.2420 이 부분대 기다렸다가 여기 올라오면 이제 분할 매도하는 거죠. 분할 매도하고 조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서 1.2 한 380 이하로 내려갈 때마다 이제 서서히 털어가면서 청산을 하는 거죠. 수익을 좀 실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산하면서 이렇게 주면 되고 오늘 유로를 크게 일단은 매도분에 의해서 청산을 해서 수익 거두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적당한 수익
그냥 짧게 치고 가는 이런 전략으로 하방 진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중장기를 봤었을 때는 사실상 다음 주에 내일까지 해서 한 이 정도에서 끝난다고 보고요. 다음 주에 반등 만약에 온다고 치면 1.2 730 정도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했었을 때 그 정도 반등을 먼저 준다면은 거기서 또 매도 진입이 굉장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유로에 대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점은 오늘 좀 길게 바라보지 마시고 짧게 끊어가는 전략으로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 시에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오늘의 전략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1.2242 0달러 선 부근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렇다면 청산 이 목표가에 대해서는 1.2238 0달러부터 일단 좀 차례대로 좀 청산을 하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시라라는 반등 시 매도적인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의 유로 FX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유로가 사실상 밀렸던 이유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밀린 이유가 사실은 이제 달러가 오른 것도 있는데 유로 자체적으로 지금 지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유로존이 왜 이렇게 지표가 안 좋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드라기 총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계속 해왔어요. 계속 해왔는데 끌어내리려고요. 일단 고점에서. 근데 오늘 또 막상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 통화유책이 끝나고 지금 인터뷰 발언들 지금 초반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약간 비둘기파적에서 약간 살짝 그냥 기존의 정책 그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양적 완화 더 늘릴 수도 있어. 지표가 좀 안 좋으니까 더 늘릴 수도 있어. 그렇게 갔다가 오늘 당장은 양적 완화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책대로 간다는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로가 올라왔다 지금 다시 밀리는 이유는 또 뭐냐? 그러면서 또 지표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봐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말을 꺼내면서 또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제가 관망 든 이유는 도대체 마리오 드라기 총재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죽하면 양치기 드라기라고 하겠습니까? 말 내내 꺼내놨던 거 한 번에 뒤집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늘 상당히 좀 가늠하기 힘들다. 사실 방향은 하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표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이 상당히 안 좋은 지표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독일하고 미국하고 지금 채권금리 차이가 지금 유로존 결성 이후 최대폭까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로화가 더 올라갔을 경우 유로화가 상당히 체력적으로 지금 많이 안 좋아져 있다. 유로존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2018년 이후부터 계속 지금 고점 상단에서 계속 박스를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로화가 강한 상태에서 오래 좀 머물러 있었던 거죠. 예전보다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에서 지표가 부진하게 된 게 수출이 많이 안 되면서 이렇게 부진하는 상황이었는데 환율이 강하니까요. 환율이 강하니까 수출 경쟁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있다가 최근에 이제 무역전쟁이 중국과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이 화살이 다시 유로존으로 올 수 있다는 최근에 이제 좀 논의가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유로화가 반등을 보이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번 깼던 자리가 1.2680 자리인데 이 자리에 다시 회복해야 그때부터 상승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방이 맞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 좀 드라기 총재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어서 일단 오늘 20일 통화유책이 끝나고 나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는 매도적인 부분 하방 쪽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끝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살짝 또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 의견 빠르게 들어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ECB가 이제 금리 동결을 했고요. 또 드라기 총재의 관심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금리를 동결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진단과 또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말하기를 지금 아마 6월이나 7월 달까지 그 회의까지 최종 결정을 미룰 것이다. 예,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ECB 금리는 현재 레벨로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300억 유로 그 양적 완화 프로그램 지금 매달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단서인데 이게 언제 기준금리를 올릴지 알 수 있는 주요 단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유로존은요,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좀 강했지만 이 올해 초부터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또 유럽의 주요 비즈니스 구역인 독일에 집중을 했는데 독일 역시 4월에 최하치를 보이고 있고 이태리,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게 전체적인 무역 전쟁 역시 이제 유로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또 지금 주요 쟁점은 여전히 2018년에 여러 번 금리를 올리는 것이 미국의 그 자국 이기주의가 달러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는 아마 이렇게 되면 ECB가 최근 2% 목표치로 그 되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ECB의 지속적인 계속 상황이었죠. 유로존의 그 약한 인플레를 덮어버렸다. 유로존이 강해지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도 하지만 이제 유럽의 최근 강세 역시 제한적이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라기 총재의 발언을 보면은 유로는 계속해서 탄탄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했고 인플레이션은 1.5% 예상을 하고 있고 목표치인 2%대로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양적 완화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여부 한 9월까지 매달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유로FX 외신 쪽의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렸고 잠시 후 2부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함께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지수와 유로FX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은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고일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까지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